이제 직원들 앞에서 직원조에 인사만 하는 거 12월 인사말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입니다. 오늘 직원조의 인사말의 주제는 원칙이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원칙이란 무엇인가? 원칙은 어떤 존재가 있다. 그러면 그 존재의 맨 밑에 있는 것, 토대를 이루는 것. 그것이 없으면 그 존재는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멀쩡한 건물 쓰러지는 거 보셨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국가라는 존재가 있으면 그 국가라는 존재를 떠받치고 있는 맨 아래 토대가 있습니다. 그게 그 나라가 존속하는 원칙이 되는 거죠. 이 원칙이 바로 서 있으면 그 국가는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강해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삶의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나를 상대하는 국가는 믿을만 해. 이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늘 새벽입니다. 프랑스 시각으로는 어제 저녁이죠. 2021년 11월 30날 저녁입니다. 파리에서 굉장히 엄숙한 행사가 있었어요. 조세핀 베이커.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프랑스로 입양이 됐습니다. 흑인 여성이에요. 자기 삶도 힘든 삶인데 오갈 데 없는 아이들 12명을 길렀어요. 처음에는 댄서였습니다. 그 뒤로 엔터테이너였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환호를 받았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레지스탕스 운동을 했습니다. 그 뒤로 인권활동가 일을 했습니다. 1975년에 죽었어요. 분명히 앵커가 말할 때 그 사람이 태어난 해를 1905라고 했는데, 아침에 기록을 보니까 또 서류 기록에는 1906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75년에 죽었어요. 그런데 프랑스 정부가 어제 한 행사는 그 조세핀 베이커를 파리에 있는 빵테온, 그 묘지로 이장을 했습니다. 보통 국립묘지라고 하는데 그런 국립묘지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했다?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작가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밀 졸라, 장자크 루소 이런 사람들 거기 들어갔어요. 21세기에 들어와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딱 10명입니다. 어제 10번째로 들어간 거예요. 그 하나의 행사를 통해서 프랑스라는 국가는 프랑스 국민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프랑스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아무나 빵테온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들어가시는 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서 신뢰감을 주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 내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할 때가 있다. 그러면 국가는 내 삶을 기억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후대 사람들이 국가에 어떤 이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할 거냐, 그 방향을 잡는 겁니다.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원칙을 인간의 몸에 비유한다면
어디에 해당할까? 내장? 간? 심장? 위장? 비장? 머리? 가슴? 네, 저는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원칙을 인간의 신체에 비유한다면 그것은 척추다. 스파이널 칼럼. 아침 드셨습니까? 몇 분은 안 드신 듯 약간 초췌한 그런 얼굴도 있고, 젓가락 있죠? 젓가락 그 하나 드는 힘이 이 손으로 드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걸로 드는 게 아니라 척추의 힘으로 들어요. 그래서 척추가 심하게 아픈 사람들은 젓가락 하나를 못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에서는 스스로 국가라고 자칭한다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아시죠? 4.16 세월호 참사에 많은 국민이 잊어버렸죠.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배지를 차고 다니는데 어디 다른 큰 대도시에 가서 가끔 택시를 탈 때 운전하는 사람이 이걸 쳐다보면서 이상한 시선으로 볼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개간 문학동네 아시죠? 거기에서 2014년 10월 6일에 굉장히 중요한 책 하나 냈습니다. 제목은 눈먼 자들의 국가입니다. 읽으셨죠? 눈먼 자들의 국가. 12명이 거기에 글을 썼습니다. 세월호를 주제로 해서. 그 책의 제목 눈먼 자들의 국가는 그 안에 12명이 글을 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글 제목을 따온 거예요. 그 사람은 작가 박민규.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이 작품으로 제8회 한겨레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에요. 거기 47쪽, 48쪽 걸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사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출항 직전 선박직 선원들이 출항을 거부하며 애걸복걸했다고 한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선장의 상태도 평소와는 달리 불안해 보였다. 세월호는 국가보호 장비로 지정된 배였고 국내 2000톤급 이상 여객선을 통틀어 유일하게 유사시 국정원에 우선 보고를 해야 하는 배였다. 안개가 많이 낀 밤이었다. 다른 여객선의 출항이 모두 취소된 상황에서 그날 밤 인천항을 출항한 배도 세월호가 유일했다. 다음 날 배는 침몰했다. 예견된 사고였다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배였다고 모두가 말했지만 어떻습니까? 그 다음 49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해군, 119 구조단, 각지에서 모여든 민간 자문사들, 어느 누구도 아이들을 구하기에 바다에 뛰어들 수 없었다. 심지어 해군 참모총장이 2번이나 명령을 내린 통영함도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으로서 저런 가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저런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아까 원칙이 하겠죠? 우리나라 전체를 떠받치는 원칙. 헌법 전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원칙. 이게 바로 인간의 존엄이에요. 독일 이론을 베낀 것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판례 모든 헌법 교과서들이
제10조를 해석하면서 이것은 우리 헌법의 최고 구성 원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존엄. 어떻게 하는 거지? 인간이라는 거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다. 국가가 지켜줘야 된다. 국가의 책무 중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서 이 인간의 존엄을 더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제11조부터 제37조까지 구구절절히 쭉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이것을 우리나라 헌법의 최고 구성 원리인 인간 존엄, 이것을 공직자한테 잘 새겨보십시오. 하나, 실제로 일할 때 했던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교육감이 되고서 그 당시 교육감실에서 업무 의견을 주고받은 팀이 있어요. 학원 담당입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무관님, 주무관님, 자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학교 다닙니다. 학원 보냅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죄나 지은 것처럼. 아니, 그러지 마시고, 지금 학원 보내기 죄진 거 아니잖아요? 학원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그랬더니, 보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내 아이가 가서 늘 배우는 학원, 그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존중하세요. 일은 정확히 하되 존중하세요. 우리 대한민국, 저는 아직도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약속이나 하지 마시지. 세월호 진실을 내가 밝히겠다고. 신뢰를 못한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얼마나 국민의 삶이 불안하겠어요. 언제 어느 가정의 자식이 또 당할지 그런 식으로 알 수 있겠냐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우리 전북교육청 지금까지 지금 12년째 지켜오던 원칙이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존엄,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보면 나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뭘까요? 우리가 지키는 원칙은 철저하게 아이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전북교육청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원칙이 되면 좋겠습니다. 12월 31일 있습니다. 오늘이 첫날이고요. 어제 11월 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아침부터 야금야금 씹었어요. 오늘이 11월 30일, 2021년 11월 30일, 내 삶에 다시 올 수 없는 시간, 하나하나 시간 단위를 씹었어요. 음미하면서. 2021년 12월 30일,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을 잔잔히 좀 회고해가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직원조회에서 신앙송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더 볼 수 없는 12월 직원조회니까 한 번 해도 되겠죠? 뭘 아주 오래된 시예요. 사평역에서 곽재구,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학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수꽃, 눈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금음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던져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술에 취한 듯 한두름의 굴비, 한두름의 한 광줄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향기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인데 단풍잎 같은 면입에 찻장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여기까지.